어제까지 건강하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70세 생일을 막 지났을 뿐인데 의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과 근육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건강하던 이웃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76세 정우영입니다. 중학교 보건교사로 30년, 은퇴 후 실버타운에서 15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수천 명의 노년을 관찰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70세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90세까지 사셨다고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착각은 지금 버리셔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노화의 82%는 유전이 아닌 당신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치아가 빠졌는데도 방치하고 계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가빠지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당신의 남은 생애를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장수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확실한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90세에도 딱딱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모르고 지내시면 내년 이맘때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수 체질로 가는 실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있고 그 옆에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장수 체질일까요? 아닐까요?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신호는 건강한 치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가 튼튼하면 몸이 젊습니다. 제 옆집에 유봉열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올해 80세인데요. 매일 아침 견과류를 씹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을 한 움큼 쥐고선 아주 힘차게 꼭꼭 씹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나이에 그렇게 단단한 걸 잘 드시는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유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가 내 자산입니다. 임플란트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멋지게 들리던지요. 반면 실버타운에서 지내시는 민복심 할머니는 77세세요. 어금니를 일찍 잃으셔서 그 이후로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십니다. 그런데요, 3년 사이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감기도 자주 걸리세요. 지난달엔 폐렴으로 입원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니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그게 면역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정말 치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도쿄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425명을 15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냥 씹는 게 아니고 건강을 씹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침이 나옵니다. 이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입속 세균도 막아줘요. 무엇보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씹는 힘이 좋은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 검사에서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아가 건강하면 몸도 뇌도 삶의 질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실버타운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가 빠지면 근육도 빠진다. 왜냐고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그게 바로 허약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버타운에서 가르쳐 드리는 치아를 지키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식사 직후엔 입안이 산성화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닦으면 오히려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답니다. 30분만 기다리셨다가 꼼꼼히 닦아주세요. 둘째, 하루 한 번은 꼭 혀를 닦으세요. 혀에 낀 세균이 치아로 옮겨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칫솔 뒷면을 부드럽게 이용하셔도 좋아요.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 꿀럭꿀럭 소리를 내보세요. 이 소리는 물이 치아 사이까지 잘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유할아버지처럼 80세에도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삶, 그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장수 체질의 두 번째 신호는 기억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큰 오해입니다. 기억력은 젊은 뇌의 증거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 79세인데 40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전화번호까지요. 어느 날 진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 많은 이름과 번호를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 낭송 모임에 갑니다. 뇌도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제가 실버타운에서 만난 오승철 씨는 74세입니다. 전직 회계사셨는데 2년 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시고 길을 잘 찾지 못하세요.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넘기셨는데 지금은 처방약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가족들이 매번 약 봉투에 시간을 써서 붙여 놓으셔야 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뇌연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대 47%까지 낮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적절한 뇌의 자극으로 증상이 개선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뇌세포 간의 연결망은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83세 김영희 할머니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 1년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셨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튼튼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도 활발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되거든요. 한진호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친구들과 시 낭송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했죠.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실버타운에서 가르치는 기억력 지키기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에요. 첫째, 반대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손을 사용하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치아도 깨끗해지고 뇌도 자극되니 일석이조죠. 둘째, 눈을 감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감고 양말을 신거나 신발끈을 묶어보세요. 시각 정보 없이 촉각만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면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셋째, 일상의 루틴을 작게라도 바꿔보세요. 항상 같은 순서로 식사하신다면 가끔 순서를 바꿔보세요. 늘 같은 길로 산책하신다면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한진호 선생님처럼 79세에도 수백 명의 제자 이름을 외우는 삶,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억력이 좋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2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장수 체질의 3번째 신호는 규칙적인 배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하시는 주제지만 저는 보건 교사 시절부터 늘 강조했습니다. 배변 습관이 건강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 실버타운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두가 서정임 할머니를 꼽습니다. 올해 83세인데 1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게 내 건강 비결이에요. 6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정임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신답니다. 반면 김정복 씨는 76세인데 만성 변비로 고생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변을 보신다고 해요. 최근 3년간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항상 배가 불편하다고 하시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장내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지 않나요? 왜 배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야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체내 독소를 제때 배출한다는 신호입니다. 독소가 체내에 머물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온갖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장뇌축이라고도 부르는데 장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실제로 변비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80대, 90대에도 규칙적인 대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실버타운에서 가르치는 장 건강 지키기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서정임 할머니도 60년간 지켜온 습관이죠. 물은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장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둘째, 발끝 올리기 자세를 해보세요. 화장실에 앉으실 때 작은 발판을 두고 발끝을 올려보세요. 이 자세는 장이 더 자연스럽게 비워지도록 도와줍니다.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장은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가장 잘 비워진다고 해요. 발끝을 올리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시도하세요. 처음엔 안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5분 정도 앉아 계세요. 우리 몸은 생체 시계가 있어 규칙적인 신호에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하게 됩니다. 서정임 할머니처럼 83세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강한 면역력,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규칙적인 배변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신호는 걷는 힘입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는 힘이 곧 생명력입니다.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 오선자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91세이신데 놀라운 건 매일 아침 동네를 15분씩 걸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나이에도 매일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2분밖에 못 걸었어. 그래도 포기 안 했지. 매일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15분이 됐어. 걷는 동안만큼은 내가 다시 70대가 된 것 같아. 반면 최병철 씨는 72세인데 코로나 이후로 외출을 거의 안 하세요. 2년 만에 체중이 8kg 늘었고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찹니다.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2년이나 더 길다고 해요. 걷는 것만으로 10년 이상의 수명 차이가 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걷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걷는 행위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과 폐 기능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걷기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걷기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특별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세포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실제로 매일 걷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죠. 하지만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제 제가 실버타운에서 가르치는 걷기 시작하기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2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2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오선자 할머니도 처음엔 2분부터 시작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꼭 밖에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둘째, 매주 1분씩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번 주는 2분, 다음 주는 3분, 그 다음 주는 4분. 천천히 꾸준히 늘려가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어느새 15분을 걷게 될 거예요. 셋째,
걸을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지금 걷는 이 걸음이 내 수명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걷기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선자 할머니처럼 91세에도 매일 15분씩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실에서 2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10년 후 당신의 독립성과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걷는 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4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장수 체질의 마지막 5번째 신호는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숨 쉬는 방식이 심장을 바꾸고 심장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실버타운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나경복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85세인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명상호흡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셨대요. 이 결과는 60대 후반의 폐 기능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경복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깊게 숨 쉬는 걸 하루에 3번, 각 3분씩만 해요.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장수 체질 신호, 기억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치아, 좋은 기억력, 규칙적인 배변, 걷는 힘, 그리고 깊은 호흡. 이 중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분명 장수 체질의 기본기를 갖추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설령 1~2개만 해당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호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고 장수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76세 김명준 할아버지는 70세에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런 정보를 접하고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1잔, 2분 걷기, 3분 호흡법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그분은 하루 20분 걷기가 가능해지셨고 1년 후엔 동창회에서 가장 건강한 분으로 주목받으셨습니다. 83세 박명자 할머니는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 먹고 쉬자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어요. 그러다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87세의 마을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치아 관리, 뇌 활성화, 배변 습관, 걷기, 깊은 호흡. 이 5가지에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1잔, 하루 2분의 걷기, 3분간의 깊은 호흡, 반대 손으로 양치질하기, 혀 닦기. 어떤가요? 너무 어렵지 않죠? 건강하고 품위 있게 100세까지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70세를 앞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우울증 극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